네, 다들 잠깐 잘 쉬셨는지요? 저도 전반부 영상 녹화를 하고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후반부 영상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또 부지런히 또 우리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빨리 리뷰해보고 최소한 한번 저희가 오늘 시작하게 될 우리 5개 강국 기획서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올로라고 하는 우리 전반부 영상에서 마지막 영상이 미올로 야리 광고에 대한 소개였습니다만, 자, 요번에 이제 우리 후반부 영상의 첫 번째는 자, 미디어 아트전이라고 해서 자, 소개를 제가 해드릴 텐데, 일단 쇼핑몰 신규 매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규 매체의 어떤 오픈 이벤트로 미디어 아트전을 진행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엑스의 929 큐브라고 해서 일단 보시는 매체들은 뭐 이미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자, M미디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세일즈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29는 자 9개의 기둥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9개의 기둥, 그러니까 즉 메인, 자 여기 보시는 게 메인 그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즉 밀레니엄 광장에서 자 코엑스로 들어오시게 되면 자 바로 좌우로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형태로 되어 있는 기둥 광고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더 쭉 지나오면 라이브 플라자라고 해서 좀 약간 개방된 공간이 나옵니다. 자, 그곳에서 뭐 각종 이벤트 같은 프로모션을 하게 됩니다만, 자, 거기에 9개의 기둥이 역시 이렇게 3개, 이렇게 이제 정방향으로 해서 설치가 돼서 총 9개의 기둥, 총 18개의 기둥이 굉장히 고화질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유형을 과시하면서 우리 이용객들에게 많은 상업적인 컨텐츠와 그 다음에 공공 컨텐츠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전을 소개를 했고요. 일단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코엑스몰, 자, 뭐 이름은 이제 929 큐브라고 지금 저희가 지었긴 했습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자, 엠미디어와 함께 그 다음에 아시는 IMBC와 함께 같이 공동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9월 달에 이제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런칭하면서 런칭 이벤트로 자, 이렇게 그 공공 컨텐츠의 일환인 자, 미디어 아트전을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아마 제가 그 공공 컨텐츠 일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그만큼 뭐또 이제 저희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많은 매체들이 뭐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다른 과목에서조차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채널 단매체 시대에 특히 5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여러분들 코엑스가 과거에도 매체가 초기부터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은 매체들이 등장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코엑스몰 자체뿐만 아니라 사실 광장뿐만 아니라 그 위에 지상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많은 매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핵심은 자, 어떻게 컨텐츠를 운영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어 아트전이 그런 어떤 전반적인 코엑스의 어떤 환경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전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 설명해 드렸던 삼성동 코엑스몰 내부에 신규로 설치가 되면서 오픈 이벤트로 진행이 되어졌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미디어 아트전이었고요. 넷플릭스입니다. 자,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자, 넷플릭스는 굉장히 많은 5개 광고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찐 광고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제 광고를 많이 하시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언택트 시대에 요즘에 온택트라고 하죠. 또 거꾸로 온라인 기반의 이런 어떤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OTT 서비스 오버 더 탑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제가 명칭을 까먹었는데 어찌되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리밍 서비스의 한 일종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뭐 넷플릭스의 성장이 2016년도에 이제 국내에 상륙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물론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만 특히 올해 자 코로나를 사실 어떻게 보면 기반으로 오히려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그렇습니다만
항상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뭐 좀 발전적인 그런 기업의 형태들이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가 약간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은데, 자 어찌되었던 자 드라큘라라고 하는 어떤 건 아마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사실은 다른 우리 OTT 플랫폼들하고 좀 다른 개념이 뭐냐면, 뭐 우리가 IPTV도 하나의 중요한 또 플랫폼 중에 하나이거든요. 제가 지금 저희 집에 지금 올레 TV 좀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 제작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상파나 케이블 또 아니면 종편에서 만든 그런 실시간 채널과 아니면 그 많은 영화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VOD 형태로 이제 보여주는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자, 넷플릭스는 자, 드라큘라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해외 사례를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긴 할 텐데, 국내에도 뭐 사실은 뭐 인간 수업이나 최근에 이제 한 것 중에 요즘에는 보건교사 아는 형이라고 하는 또 드라마가 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제작에 이제 지원을 하거나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플랫폼 회사가 컨텐츠까지도 같이 만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훨씬 더 파워풀한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것에 굉장히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OTT와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얘기지만 내년 한 상반기 좀 지나서 하반기 정도에는 자, 디즈니에서도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자, 그런 글로벌 그런 플랫폼 서비스가 국내에도 상륙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아마 상륙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뒤늦게 상륙을 합니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올해 사실은 디즈니가 많은 라인업을 갖고 있었거든요. 뭐 올해 뭐 여러분들 뭐 늘 얘기했지만, 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화들이 사실 개봉이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됐죠. 결국 내년으로 21년으로 넘기기도 했습니다만, 그 중에 마블 영화들이 꽤 있어요. 뭐 블랙 위도우라든가 뭐 이렇게 뮬란은 또 어렵게 개봉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뭐 그렇긴 했고요. 자, 어찌되었던 자,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우리 코로나가 같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디즈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굳이 영화 상영관에서 개봉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OTT 서비스를 활용해서 사실은 영화들을 개봉하는 뭐 이런 형태를 사실 보이기도 하겠죠. 사실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도 올해 그 상반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마 제가 정확하게 영화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냥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사실 개봉을 하려고 했었는데 끝내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중국에는 사실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개봉하는 걸로 의사결정을 하고 실제 개봉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국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더 뭐 코로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정화가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다 기업들이 영화나 관계자들이나 영화 산업에서 그런 어떤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규모의 차가 있을 뿐이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점들도 현업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야릿 광고, 조명 광고를 활용을 했습니다. 주간과 야간의 조명 효과를 이용한 착시 효과인데, 사실 이 넷플릭스도 지금 한 두 학생인가가 같이 이제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슷한 느낌, 똑같은 어떤 동일한 광고주이다 보니까 연계해서 이걸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넷플릭스와 그 다음에 BBC, 영국의 BBC와 드라큘라 광고를 진행했다고 되어 있고요. 야리편 광고 쭉 나와 있죠. 주간과 야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국 런던과 버밍엄 지역에 설치된 5개 광고였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드라큘라니까 약간 피 같은 느낌이 들죠. 말뚝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현재 피가 묻은 말뚝이 박혀 있는 광고판의 모습으로 주간은 보이지만 야간이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의 빛의 효과에 의해서 자, 드라큘라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자, 어떤 그런 빛의 효과나 어떤 그런 가시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크리에이티브 요소로 활용했다라는 거죠. 자, 굉장히 좀 신선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자, 그런 전략 중에 하나, 캠페인 중에 하나였다고 보여지고요.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른 뭐 물론 이제 우리 첫 번째 학생도 그렇게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야리칸 건 이제 지주라고 할 수 있죠. 기둥. 제가 우리 이제 땅바닥에서 이제 쭉 기둥을 세워서 올라오는 거니까, 자, 하단까지 이제 광고면을 활용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쭉 여러 가지 매치 보여드렸습니다만, 집행 사례를 주로 광고면만 광고를 썼잖아요. 근데, 자, 기둥까지도 광고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른 모습들인 거죠. 자, 그래서, 호기심을 유발해서 주목률을 극대화시키는 것들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개념들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하단에는, 자, 카피가 써 있는데, in case of, 자, vampires, 자, break glass, 자,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유리를 깨세요라고 하는, 실제 약간 긴장감을 조성시켜주는 거죠. 실제 드라큘라가 나타나진 않겠죠. 그런데, 자, 드라마를 소개를 하고, 자, 리얼리티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문구를 통하면서 좀 더, 자, 재미적인 요소와 함께 드라마틱한 요소를 같이 구성을 통해서, 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자, 주목률을 높여주는 어떤 효과를, 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광고이고요. 자, 이제 요거를, 자, 지금 다른 학생이 지금 현재 또 내용 좀 두 개가 좀 같이 합쳐져 있긴 합니다만, 자, 주간과 야간에 대한 착시 효과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다른 각도죠?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간 모습은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있다는 거고요. 자, 야간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자, 해가 지고 나면, 자, 5개 광고 자체에 설치된 조명으로 인해 말뚝의 그림자가 생기며, 자, 그 다음에 밤에 활동하는, 자, 드라큘라의 특징, 이런 것들이, 자, 나타나고요. 왜냐면, 주간에는, 자, 드라큘라가 나올 수 없죠. 빛이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밤이 되면,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드라큘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주간과 야간에 대한 어떤 확실한 또 개념 설정까지도 해줍니다. 아주 친절한 그런 광고물입니다. 심지어는. 낮과 밤, 즉, 드라큘라가 출시되고 출연하고 출연하지 않는 것들을 좀 더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즉 우리 학생 두 분이 약간의 다른 어떤 각도와, 자,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동일한 브랜드를 좀 다른 각도로 과제를 제출하셨지만, 제가 합쳐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설명이 가능해지는 어떤 형태의 캠페인이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 조금 더 깊이라기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착시효과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죠. 주간 야간 이제 나와 있지만 요 모습입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제가 한번 어떤 거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제가 이제 첫 번째 학생이 주셨을 때도 이거 아니었을까라고 했는데, 뭐냐, 외부 광고 효과죠. 조명 효과.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는, 자, 야리 광고가 대부분 어때요? 지금은 바뀌어서, 자, 그러니까 그 내부 LED 조명을